자, 보신 것처럼 강남 재건축 단지들마다 추가 분담금 걱정이 커지면서 이 각자 상황에 따라서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취재 기자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나왔습니다. 자, 김 기자. 네. 먼저 앞서 김성훈 기자 리포트에서 봤던 내용, 그러니까 조합원이 낼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더 높을 것이다라는 계산이 실제로 납득이 가능한 계산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신반포 그리고 3차 경남 재건축 조합이 추산하는 근거는 택지비가 핵심인데요. 예. 서울에서 재건축을 할 때 보통 택지비, 그러니까 땅값이 분양가의 70%가량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이 땅값을 시세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감정평가는 시세의 약 60에서 70% 수준만 반영하는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니까 결국 택지비가 시세보다 30에서 40% 정도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예. 조합원 분양가는 그대로인데 일반 분양가는 땅값을 낮게 계산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추가 해명을 좀 내놨습니다. 네, 최종 분양가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고 또 개별 사업장에 상한제를 적용했을 경우의 분양가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조합들의 주장이 맞다 또는 틀리다라는 판단을 뚜렷하게 내리지 않은 건데요. 예. 정부가 미리 계산해 보니 일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확인을 한 만큼 경우에 따라서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실제로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재건축 단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지는 뭐가 있을까요? 철거가 끝나고 분양에 나설 수 있는 단지들은 최대한 서둘러서 상한제 시행 전인 다음 달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동 상하 2차를 재건축하는 레미안 라클레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후분양을 선택했었지만 다시 선분양으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요. 둔촌주공과 반포 우성아파트도 철거가 막바지 단계에 이른 만큼 규제 시행 전 분양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도 결국 재건축 단지들이 선분양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선분양을 통해서 일반 분양하는 게 수입이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후분양을 통해서 분양가 규제를 피하려던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다시 선분양으로 서둘러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 나온 아파트 단지들은 다 이 철거가 거의 끝난, 그러니까 재건축이 막바지에 달한 단지들이고 네. 사정이 그렇지 않은 단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송파 잠실주공 5단지나 또 강남 대치 은마 아파트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인 단지들은 정비 사업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1대1 재건축으로 틀거나 또 조합원 배정 면적을 더 넓히는 방식으로 일반 분양 물량을 줄여서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이주를 시작하기 전인 반포주공 1단지나 한신 4단지 등은 설계를 변경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조경이나 외벽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수준을 낮춰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예. 또 건설사가 아파트 골조 공사와 외부 공사까지만 하고 벽지나 마룻바닥, 싱크대 등 나머지는 선택사항으로 만드는 이른바 마이너스 옵션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